안녕하십니까. 2학년 B반 지훈호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발표 자료를 프레지로 만들었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서툴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게 다 만들어서 올릴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계속 오류가 나서 방법 찾다가 드디어 오늘 찾아서 긍정적으로 다시 시작해서 오늘 완성했습니다. 프레지를 비롯해서 이미지, 파워포인트, 차 다 장점이 있지만 프레지도 만만치 않게 장점이 많고 편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려주신 신정호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쌀쌀해서 일교차가 클 것 같은데 옷 얇게 입지 마시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 주제는 인공치아입니다. 인공치아 사진인데요. 인공치아는 자연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재료로 제작한 치아로 제조회사마다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는데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 인공치아 레진치아인데요. A를 보시면 상하 전치, 그리고 B는 상하 구치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인공치아의 구조입니다. 보시면 1번 이렇게 치조면은 치조제에 적합되는 부분이며 치아 배열 시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 시 유지핀이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유지핀 그리고 유지공 도치에 있어서 의치상 재료와의 결합을 도모하는 유지장치 구조입니다. 전치부에는 유지핀이 있고 구치부에는 유지공이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설면 자연치 설면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4번은 절단면, 교환면, 자연치의 절단면, 교환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번 순면 현면은 자연치의 순면 현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번 치경선, 치경선은 순현면과 치근부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7번 치근부는 치경선 아래에 치근의 일부분으로서 위치상 재료로 피게되는 부분이며 수면과 경계에 설비컬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출점, 도트, 부치 치조면 근심부에 위치하는 정삼의 도출부로 대개 제1소구치와 제1대구치에는 1개, 제2소구치와 제2대구치에는 2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9번 숏 치조면과 숏은 치조면과 설면 사이 부분이며 유지핀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설치 경계선은 설면과 숏의 경계선이며 의치상 재료로 피게 될 부분을 한장하는 부위입니다. 다음은 인공치아의 재질인데요. 도제 인공치아는 마모성이 우수하고 용해되지 않고 흡수성이 없고 음식물의 저작 효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파절되기 쉽고 조정 시 삭제가 어렵고 기능 시 접촉 충격에 의한 착용감이 좋지 않은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레진 인공치아가 있습니다. 자연감이 있고 내 파절성이 우수하고 위치상 레진과는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앞간의 거리가 좁을 때 치아 길이 조절이 용이하고 대합치아가 자연치아, 레진치아, 근간수복치아 등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모도가 높고 음식물 색소 침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번 이게 사진에도 있는데 복합재질 인공치아입니다. 레진치아의 교환면에 금속판을 삽입하여 제작한 인공치아로 내마모성이 높고 의치상 레진과 결합이 좋고 저작 효율이 높습니다. 금속 교환면 인공치아는 레진치아의 금속 교환면을 형성하여 내마모성을 증대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메탈이랑 같이 있어서 되게 튼튼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공치아의 형태가 있는데요. 전치의 형태로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면의 형태에 의한 분류로 보시면 얼굴의 형태, 중저치의 시간의 형태 관계입니다. A는 이렇게 장방형, B는 첨형, C는 나눠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배와 성격 영역에 의한 분류도 있는데요. 처음에 첫 번째 부분은 이게 약간 허약한 부분에 이게 딱 얼굴에 어울리는 치아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간 정도,
활기찬 얼굴에 어울리는 치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음 인공치아 형태, 구치의 형태입니다. 인공치아의 구치의 형태는 치아의 기능 중 발음과 식미 기능보다 저작 기능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치의 형태는 하악 젤대 구치의 금심 협추교두 내사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교두 경사각으로 해부학적 인공구치, 반해부학적 인공구치, 비해부학적 인공구치의 형태로 구분합니다. 이제 해부학적 인공구치부터 보시면 교두 경사각이 30도 또는 33도로 되어 있습니다. 해부학적 인공구치의 형태는 양식성 균형교합을 부여하기 때문에 부여하기 편리하고 저장 굉장히 우수하며 교합면 조정이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두가 높기 때문에 상악 치아의 교두 접촉에 의한 측방압이 발생하여 의치 안정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해부학적 인공구치입니다. 자연치의 해부학적인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다양하게 변형시킨 교합면 형태입니다. 교두 경사각은 20도로 되어 있고 33도 해부학적인 치아에 비해 협소폭은 다소 넓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해부학적인 인공구치입니다. 자연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거의 이렇게 마모된 모양으로, 사진 보시면 마모돼 있죠. 모양으로 변형시켜 제작한 인공구치로서 교두 경사각이 0도입니다. 비해부학적 인공구치의 형태는 중심이 기록을 체득하기 힘들거나 비정상적인 안광계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인 장점이 있지만 저작 효율이 떨어지고 저작압의 증가로 인한 지지 조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비해부학적 인공구치와 해부학적 인공구치의 음식물 저작 시 형성되는 외력과 방향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해부학적인 인공치아는 음식물 저작 시 수지력이 크게 작용하지만 측방력이 작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해부학적인 인공구치는 저작 시 수직력이 작게 작용하지만 교두가 높고 경사각이 크기 때문에 측방력도 크게 발생합니다. 교두 경사각이 크면 측방력은 크게 발생합니다. 이제 인공치아 선택에서 여기 보시면 쉐이드 가이드 3개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몰드 가이드 보시면 크기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공치아 선택 기준에서 전체 선택 색과 크기가 있는데요. 색은 이제 인공치아의 색은 환자 구강 주변의 특징에 맞춰 선택합니다. 크기, 환자의 얼굴 크기, 앞간 거리, 입술 길이, 국악간 거리, 상순선, 하순선의 위치 등을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국악선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상악 입전치 근원식품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치아의 크기는 앞모와 두부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예. 그리고 여성 치아는 남성의 치아보다 대체로 작고 보다 부드러운 곡선형입니다. 그리고 남성은 약간 각진 그런 형태이죠. 예. 여성보다 각진 형태이죠. 전체 선택에서 이제 상하준절치의 근원식 폭경은 양측 협골관 폭경의 16분의 1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국악선과 상하견치의 연심, 비익과 상하견치의 중앙관계라고 있는데요. 비익의 측면에 따라 상하교합체의 근상과 상하견체의 중앙을 지납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상순선과 인공치의 치형선의 조화입니다. 크게 웃을 때 상순이 최대로 올라가는 선을 상순선이라 하는데요. 상악중절치의 치경선과 일치시킵니다. 교합제에 표시된 상순선을 기준으로 이제 전치의 길이를 결정하면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치아의 충모는 앞면의 충모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단면의 만모인데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치아의 만모가 나타나므로 절단 부위를 적절하게 착지하거나 적축부를 넓게 형성해 주어 자연감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치의 선택입니다. 구치부는 이제 발음 및 심미 기능보다 저작 기능에 역점을 두고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색이랑 두 번째 크기, 세 번째 형태에 있는데요.
색은 이제 전체부 인공치의 색과 같거나 한 단계 어두운 것을 선택합니다. 크기는 협설폭경, 그리고 근원식 폭경, 치관 길이를 하고, 이제 형태는 환자의 구강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서 구치의 교두 경사각을 선택합니다. 이제 인공치아 배열을 이제 설명할 건데요. 그 전에 인공치아 배열하기 전, 교합기에 부착하기 전에 상악 교합제의 형태가 개인의 조건에 맞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교합제 형태 및 경사, 그리고 교합제의 높이, 교합 평면의 위치, 그리고 교합제의 수평 관계, 치아의 선택과 배열을 위한 교합제상의 지침선, 이러한 요소들의 반영을 통해 교합제의 적절한 형성은 치아 배열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지침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통이치로 이제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안모 표정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안모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안모의 하부 3분의 1 부위에는 전치 배열과 직접적인 그 관련이 있는 부위로 자연치아가 이제 결손되면 이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와 안면 조직의 변형을 초래합니다. 여기 보시면 A는 비승구고 B는 인중, C는 이게 산순결절, D는 이승구입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들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의치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공치의 위치와 의치상의 형태 및 두께가 중요합니다. 상수는 상악 전치, 순면의 절단 3분의 2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전치와 안모의 조화를 위한 기본적 사항인데요. 상악 중절치의 장축과 안모의 조화. 중절치의 장축이 안면 장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전치의 절단열에 의한 선이 동공간선과 평행을 이룰 수 없게 되어 그 치아 배열이 안면과 조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중절치의 장축은 안면의 장축과 평행하여 하며 치열공의 정중선은 안면의 중앙 부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상악 전체의 하순의 미소선 스마일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웃을 때 하순은 자연스러운 만곡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미소선이라 하며 상악 전치를 배열하는 지침선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악 전치의 절단연에 의해 형성된 선이 하순의 미소선을 따르면 두 선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아름다운 외모를 만듭니다. 그러나 상악 전치의 절단연은 이은 선이 하순의 미소선과 조합되지 않거나 반대되는 만곡을 이루면 보기 흉한 외모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제 상악 전치의 절단연에 의해 형성된 선을 평평하게 배열하면 남성적이며 나이든 느낌을 주고 곡선으로 배열하면 비천하게 곡선으로 배열하면 여성적이며 젊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상악전치의 수직적 위치가 주로 이제 미소선의 형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견치의 절단연은 축설치보다 약간 짧게 위치하도록 배열하면 환자가 웃을 때 미소선과 평행이 되어 조화를 이룹니다. 위치를 인공적으로 보이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역미소선입니다. 이제 개개치아의 위치 수정. 치아의 크기, 형태, 악궁에서의 치아 배열, 위치 등은 얼굴의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상면 또는 정순선에 대한 개개치의 각도는 악궁의 치아의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방형의 악궁이나 치아에 있어서의 그 배열과 난원형의 악궁이나 치아에 있어서의 배열은 표준배열법에 의해서 서로 동일한 각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형의 악궁이나 치아에 있어서는 이들보다 더 큰 각도를 이루도록 배열합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A처럼 두 중절치를 원칙적으로 배열하면 전면의 크기나 서로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B처럼 중절치의 근심면을 두드러지게 하고 원심면을 양쪽으로 회전시켜 배열하면 정면에서 볼 때 더 순면이 더 작아 보이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C처럼 두 중절치의 근심면을 안쪽으로 놓고 원심면을 돌출시켜 배열하면 순면이 더 많이 보이면서 다소 강한 인상을 줍니다. 선별 특징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남성적인 특징, 여성적인 특징입니다. 치아각이 크다, 작다. 외형은 장방형이다, 처형 혹은 남원형이다. 앞궁은 장방형이다, 궁형이다. 수면의 망국 정도는 평평하고 곡선입니다. 젖단면의 우각부는 역시 남성의 각을 이루고 여성의 둥글입니다. 색조는 어두운 색이고 밝은 색입니다. 축절치의 크기는 크다. 여성이 작다. 축절치 회전은 돌출되지 않는다. 근육쪽에 돌출되도록 회전시킨다. 중절치를 피게 합니다. 일련병 특징입니다. 색조, 젊은 특징이나 나이 든 특징이 있는데요. 밝은 색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이고, 절단 부위 수명도는 이게 반투명이고, 나이 드는 사람은 탁하다. 절단면의 마모 정도는 적고, 나이 드는 사람은 많다. 견체 첨도 역시 경 특징 예리하죠. 그리고 나이 든 특징은 무디입니다. 치은선 설정 위치는 젊은 특징은 치경선 높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치경선보다 낮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치아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면 개개치아의 위치를 강조하거나 치아 배열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자연치의 그 상악 중절지들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면 그 환자의 위치에서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간격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치아 간격이 조지하지 않았다면 의미로 위치의 간격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것이 치아 남성과 여성, 치아 수면의 형태가 정방형이면 남성적인 특징을 주고 치경보다 좁은 철명이면 여성적인 특징을 줍니다. 축절치의 원심을 피게 하면 남성적인 느낌을 주지만 반대로 중절치가 축절치를 이렇게 피게 하면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 합니다. 이제 여기서 그림 보시면 전치, 절단면의 마모량은 연령에 맞게 형성하고 특히 견치 심도 예리함은 젊은 느낌을 주시죠. 예. 그리고 연령에 따른 치은의 설정 위치, 치간 유두가 넓고 치근 노출되면 나이 든 느낌을 줍니다. 예, A는 이렇게 젊은 느낌, B는 이렇게 나이 든 느낌 볼 수 있고요. 수평비가 수직비의 양은 시상 교치 유두각을 결정합니다. 다음 전치의 위치와 대한 임상적 고려 사항입니다. 전치의 수평적 위치. 상하 전치부의 경우 이제 무치아 상태의 골흡수는 주로 이제 구개축보다 승축에서 더 많이 일어나 치주제의 정상이 설축으로 이동되고 크기도 작아져 유치악 상태에 달라집니다. 전치부 인공치아를 흡수된 치조제의 위에 위치시키면 입술 지지가 부적절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이 약간 동일한데요. 무치악에서 젖치유두의 중앙으로부터 이제 자연치의 상악중절치 술면까지는 앞궁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8에서 10mm 정도입니다. 이는 개인차가 있고 앞궁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전치부 인공치아 배열에 대한 기준량으로 이용될 때는 약간 작게 6에서 7mm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다음 보시면 이제 전치부 인공치가 설축으로 절치유두 가까이 배열되면 입술의 지지가 부적절하게 되고 우치부 치아가 후방으로 이렇게 밀려 배열되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측 점선과 같이 인공치아가 자연치의 그 위치에 가깝게 놓이면 구치부는 정방으로 이동하여 혀 공간이 넓어집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자연치열, 절치유두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은 양측 견치 심두로 지납니다. 그러나 무치악에서는 절치유두 후연을 가로지르는 선에 인공치사 견치가 위치하도록 합니다. 자연치에서 하악견치의 선두는 구각부에서 하승 높이에 위치합니다. A는 보시면 이제 적절한 높이 위치의 인공치아고요. B는 너무 높이 위치해 있는 인공치아입니다. C는 너무 낮게 위치해 있는 인공치아를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해야겠죠. 이제 전치부 배열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을 보시면 하악 전치부 치아의 배열은 반음 기능 및 교합 시 위치의 안정을 위해 상악 전치부 치아에 대한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 관계를 반드시 부여합니다. 이와 같은 피계의 양에 따라 교합 안정의 기본 요소인 절치 유두 경사각이 결정됩니다. 이제 전치부 배양 방법에서 상어법이 있는데요.
상하법은 그 교합제 가상 교합 평면이 이제 상하순의 접선보다 약 1mm 하방에 설정되어 있고,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면은 약간 이제 가상 교합 평면에 일치하도록 배열해야 합니다. 이제 하악법도 있는데요. 하악은 이제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은 상순의 하향과 같은 높이로 설정되어 있고,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면은 가상 교합 평면보다 약 1mm 하방에 위치하도록 배열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하악법에 의한 전치부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먼저 구각선 사이에 있는 하악 교합제의 절단부에서 왁스의 일부를 제거시켜줍니다. 여기서 이제 하악법에 의한 전치부 인공치는 표준 배열이고요. 보시면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근원식 경사, 그리고 B는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순설적 경사, 그리고 이제 교합하면 이제 하악 전치부 인공치의 순설적 경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견치부 인공치 배열과 되는 상악 전치부 배열입니다.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근원식 경사도와 순설 경사도입니다. 먼저 이제 교합제 이제 중절치 배열을 쉬운 건데요. 먼저 중절치 배열입니다. 축절치 배열이고요. 다음은 이게 견치 배열입니다. 그리고 반대측도 이렇게 배열해주면 완성이 되겠죠. 하악 전치부 배열입니다. 그 하악 전치부 인공치의 근원식 경사도 순설 경사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악 중절치 배열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악 중절치를 해주고, 다음은 이제 하악 축절치 배열을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하악 견치 부분, 견치부 이제 인공지 순면관을 볼 수 있고요. 견치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상악 전치부 배열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구치부 배열을 설명할 건데요. 축방운동시의 이제 교합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이제 양측석 균형 교합을 보시면, 중심교합에서 이제 하악이 측방으로 이제 이동했을 때 장갑축에서 상하 구치부의 설축 교두끼리 서로 접촉하고, 균형축에서는 이제 상하 구치부의 설축 교두와 하하 구치부의 협축 교두가 이제 접촉을 합니다. 총위치 제작에서는 의치의 유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양측성 균형교합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측성 균형교합입니다. 평측성 균형교합은 작업축에서 모든 치아들이 접촉되지만 그 균형축의 치아들은 접촉되지 않게 되어 작업축의 군 기능을 유도함으로써 교합력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상호보호 교합은 이제 보시겠습니다. 견치보호 교합, 견치유도 교합이라고 또 하며 자연치열에서 이제 적용된 개념인데요. 전치군과 구치군이 이제 상호 보호하도록 고안된 그 교합 양식입니다. 이제 총위치의 그 기능적 조화를 위한 고려 사항입니다. 먼저 이제 크리스텐센 현상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시상크리스텐센과 측방 현상이 있는데,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이 현상은 1905년 덴마크의 복철학자 크리스텐센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무치학 환자에게 교합제를 장착하고 하악을 전방 또는 측방 운동시키면 과두가 전 하방 또는 전하 내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합제의 후방 위에 삼각형의 빈 공간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구치부에서는 이제 과두가 시상 수평과로 경사각에 따라 전 하방으로 향하기 때문에 상하악의 교합제 교합면간의 후방으로 향하여 이해되고 삼각형의 공극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제 시상 크리스텐센 형상이라고 하고, 균형 측 과두가 전하 내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균형축의 상하교합제의 교합면 간에 이게 되고 삼각형의 공국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측방 크리스텐센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보상성 망국입니다. 완성된 총이치에서 이제 크리스텐센 현상이 일어나면 인공치아가 이제 접촉되지 않는 위치 부분이 점막으로부터 이탈되므로 그 현상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구치부의 인공치를 평면으로 배열하지 않고 전후방 및 측방으로 망곡을 부여하여 배열하면 이제 전방 운동 시에 구치부나 측방 운동 시에 균형식 상하 인공치아 간의 접촉이 일어나 의치에 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중심교합 위에서 전후 보상 망곡 그리고 측방 교합 위에서 측방 보상성 망곡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종이치는 전후가 좌우 축이 이제 의치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교합력이 작용하면 반대쪽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의치의 안정성과 유지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이치 제작에서는 양측성 균형교합의 개념이 작용되어야 합니다. 총이치의 양측성 균형교합이 있는데요. 양측성 균형교합을 이루고 있어도 하악이 측방으로 이동하여 의치상 장갑층 상악 인공구치의 교합면 사이에 식편이 개입되면 균형 측의 구치부에서는 이계가 일어나 정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설폭이 좁은 인공치를 사용하여 교합 시에 측방 분력을 줄여주고 치중 정관선의 법칙에 따라 인공구치의 위치를 설정하고 배열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의 이제 양측성 균형교합을 위한 오복칙이 있고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겠죠. 여기서 보시면 치조 재정광선의 법칙을 보시면 저번에 1장에서 보시던 건데요. 치조 정광선 법칙의 모식도 다시 보시면 이제 인공치아가 A 지점에 배열되면 교합력이 치조제를 중심으로 한 의치의 정복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BC 지점에 그 치아가 배열되면 의치를 안정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C점의 인공치 배열은 의치의 혀 공간을 좁게 하기 때문에 B지점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치조 재정 관선은 소고치에서는 이제 상악 소고치의 중심구와 하악 소고치의 협측 교두점을 통과하고 대구치부에서는 이제 상악 대구치의 설측 교두, 협측 경사면과 2분의 1 부분과 하악 대구치의 협측 교두 이제 설측 경사면의 2분의 1 부분이 통과되도록 배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A와 같이 구치부 인공치아가 치조제에서 벗어나 협측에 배열되면 전복력이 의치상 협측연 외측으로 작용하여 의치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따라서 B와 같이 인공치를 치조제에 가깝게 배열합니다. 다음은 이제 군합중립대를 볼 수 있고요. 군합중립대 혀근, 구중근, 혀의 이제 위치입니다. 위치상이 이제 혀에도 이제 안 닿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기능성을 잘 확인해서 만들어야겠죠. 상악 구치의 배열은 하악 치조 재정의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악 치조에는 사진을 보시면 재정 견치의 원심부와 부위와 구후 용기의 전현을 표시하고 선을 긋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이제 파운드 삼각을 볼 수 있습니다. 치조골 흡수에 관계없이 하악 구치부의 설측면 또는 설측 교두가 파운드 삼각의 삼각형 안에 위치하여 배열될 수 있도록 고려합니다. 하악 견치의 선두부터 구후 용기청까지 근선의 하악 구치부 중심부가 위치하면 자연치의 협설 위치에 가깝게 되는데 하악 구치의 교합면 설측 절반은 치조정 내측에 위치하여 기능시 좋은 의치의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악 견치의 첨두부터 구후 용기청까지 근선의 하악 구치 중심부가 위치하면 자연치의 협설 위치에 가깝게 되는데
하학 구치의 교합면 혈측 전반이 치조재정 내측에 위치하여 기능시 좋은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학 구치부 배열 방법에서 상하법과 하하법이 있습니다. 상하법에 의한 이제 교합평면 관계고, 하하법에 의한 하학 구치 교두의 교합체의 경화상 교합평면의 관계인데요. 먼저 상하법은 통상적인 배열법으로 하학 교합체를 기준으로 이제 상하 구치의 교두의 높이 차이를 부여하여 보상성 망국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학법의 특징은 의치의 안정과 유지에 문제가 많은 하학 구치의 약제에 대한 그 배열 의치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여 배열하고, 상하 구치를 배열하는 것이며 완성된 의치의 교합 평면은 상하법의 배열 시와 동일하게 됩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상하법과 하학법 사이에는 교합체의 이제 가상 교합 평면의 설정 기준이 서로 차이가 있으나 완성된 의치의 교합 평면은 서로 일치합니다. 일치하죠. 네, 구치부 배열 과정입니다. 상하 구치부 배열 과정. 여기서 보시면 현면과에서 본 상하 구치부 배열 상태입니다. 협측에서 본 상하 구치부의 배열 상태는 후방 구치로 갈수록 교합평면으로 더 뜨는 양이 많도록 하여 이제 전후망곡이 형성되도록 하고, 전 후방에서 보면 설측교두에 비해 협측교두가 더 많이 뜨도록 하여 측방망곡이 이렇게 형성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원심면과에서 본 상하 대구치부 배열 상태, 측방망곡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구치 현면을 연결한 선은 소구치의 현면을 연결한 선에 대해 6도 정도 혈축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2소구치의 협설교들이 있는 선의 연장은 반대측 제1대구치의 근심 선축 교두정에 거의 일치합니다. 다음은 이제 상하 구치부 배열인데요. 상하 구치부는 제1소구치, 그리고 제2소구치, 그리고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순으로 배열합니다. 예. 제1소구치를 먼저 보시면, 제1소구치 현면과 상축은 교합제의 가상 교합평면의 수직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켜 85에서 88도가 되게 배열하기도 합니다. 원심면과는 이제 치경분이 약간 들어가고 이제 중심구가 교합제상의 치조재정선에 위치합니다. 교합면과는 이제 교합제상의 치조재정 간선과 일치하는 선을 긋고 이 선상의 이제 중심구가 일치하게 배열합니다. 협설측 교두를 연결하는 선은 반대측 제1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두정과 이어집니다. 교합 평면 관계는 협측 교두는 이제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에 접촉되고 설측 교두는 약 0.5mm 이렇게 뜹니다. 다음은 제2소구치 배열입니다. 예, 제2소구치 배열은 이제 현면관 보시면 장축은 교합제 가상 교합 평면의 수직입니다. 그리고 원심면과 치경부가 약간 들어가고 중심구가 교합제 상의 치조 재정선에 위치합니다. 교합면과는 이제 제1, 2소구치의 중심구를 연결한 선은 직선이 되고 제2소구치 협설교두를 연결한 선은 제1소구치에서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과 서로 평행합니다. 교합평면 관계는 협측교두와 설측교두 모두 교합제의 가상 교합평면에 접촉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1대구치를 보시면 현면과는 이제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 교합평면에 대해 치경부가 근심 경사가 되어 있어 원심교두가 근심교두보다 더 많이 뜹니다. 그리고 원심면과는 이제 치경부는 약간 들어갑니다. 장축은 치경부를 약간 역축으로 경사되어 협측
교합면과 제1대구치의 근심협축교두의 협측면은 제1, 2 소구치의 협측면을 연결한 선에 연장성이 있고 원심 협축교두의 협측면은 약간 설측으로 치우쳐 있어 이들 간의 6도의 경사를 이룹니다. 근심 설측교두는 제1 소구치의 협설측 교두형을 연결한 선상에 놓입니다. 교합평면 관계는 이제 조합체의 가상 교합평면의 근심 설측 교두만 닿고 나머지 모든 교두는 이제 뜨는데 그 양은 근심 설측 교두 0.5mm 그리고 원심 설측 교두는 이제 1.0mm, 원심 설측 교두는 이제 0.5mm입니다. 다음 이제 상하 제2대구치 표현인데요. 현면관 이제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 교합 편면에 대해 이제 치경부가 근심 경사되어 있어 원심 교두가 근심 교두보다 더 많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원심면관은 이제 치경부는 약간 들어가고 장축은 치경부를 약간 내축으로 경사시켜 협측 교두가 설측 교두보다 더 많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교합면과는 이제 협측인 면이 제1대구치의 협측면과 직선으로 연결됩니다. 또 근심의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은 제1대구치에서 이제 근심의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과 평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합평면 관계는 교합제의 가상 교합평면에서 모두 교두가 뜨는데 그 양은 근심 협측 교두 이제 1.5mm, 그리고 원심 협측 교두 2.0mm, 근심 협측 교두 1.0mm, 원심 협측 교두 1.5mm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반대측 이제 구치별까지 한 완성된 형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하학 구치부 배열을 보시겠습니다. 하학 구치부 배열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으로서 하학의 중심이 및 편심이 운동을 할 때 상하 치하는 서로 잘 교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 교합을 위해서는 구치부 배열의 원칙이 있는데 중심 교합뿐만 아니라 작업측 교합, 균형측 교합, 전방 교합에서 상하 의치가 안정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심교합에서는 이제 보시면 상하 치하의 교합면은 최대 면적이 이루는데 상하 구치의 협측 교두들은 대합되는 하하 구치들의 중심 부위에 접촉되고 역으로 이제 하하 구치의 협측 교두들은 대합되는 상하 구치들의 중심 부위에 접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사진 보시면 측방 교합으로서 이제 이동한 좌측이 작업측 교합이 되면 반대측이 균형측 교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전방교합, 하학의 전방 운동으로서 상하 전치가 이제 절단 교합을 할 때 구치도 접촉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하학 구치부 배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학 제1대 구치 배열부터 시작하는데요. 하학 제1대 구치는 이제 교합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치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열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학 제2소 구치, 그 다음에 하학 제2대 구치, 하학 제1소 구치의 순으로 배열합니다. 만약 그 하학 제1소 구치부터 배열을 시작하면 전치부의 수평 피계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학 구치부가 밀집 배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학 제1대 구치 배열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중심교합을 보시면 근심 협축 교두는 상학 제2소 구치와 이제 제1대 구치 사이에 변연 융선에 접촉됩니다. 이때 상학 제1대 구치의 근심 협축 교두는 하학 제1대 구치의 중심와에 접촉됩니다. 다음은 이제 작업측 교합을 보시면 근심 협축 교두는 협축으로 이동하여 상학 제2소 구치의 협축 교두와 상학 제1대 구치 근심 협축 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심 협축 교두는 협축으로 이동하여 상학 제1대 구치의 그 두 협축 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이때 상학 제1대 구치의 근심 설축 교두는 설축으로 이동하여 하학 제1대 구치의 그 두 설축 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다음은 이제 균형측 교합입니다. 균형측 교합은 이제 근심 협축 교두는 전 네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학 제2소 구치의 설축 교두에 접촉하고 원심 협축 교두는 이제 상학 제1대 구치 근심 설축 교두에 접촉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하악 제2대구치 순서인데요. 먼저 중심교합부터 보겠습니다. 중심교합은 근심협측교두는 이제 상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사이의 변형선에 접촉합니다. 이때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협측교두는 하악 제2대구치의 중심와에 접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축교합을 보시면 작업축교합은 근심협측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협측교두와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협측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심협측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대구치의 두 협측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이때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설측교두는 설측으로 이동하여 하악 제2대구치의 두 설측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측 교합을 보시면 근심협측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설측교두에 접촉합니다. 그리고 원심설측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설측교두에 접촉합니다. 다음은 이제 하악 제2소구치, 정식교합, 작업축교합, 균형축교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악 제2소구치 중심교합은 협측교두와 상악 제1, 2소구치 사이의 변형유선의 접촉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측을 보시면 협측교두는 이제 협측으로 이동하여 제1, 2소구치의 협측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그리고 균형측을 보시면 협측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소구치의 설측교두에 접촉합니다. 다음은 이제 하악 제1소구치입니다. 하악 제1소구치 배열의 중심교합을 보시면 협측교두는 상악 견치와 제1소구치 사이에 접촉합니다. 그리고 하악 제2소구치 이제 배열 작업측 교합을 보시면 협측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견치와 제1소구치의 그 협측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그리고 균형측 교합을 보시면 어느 상악 치하와도 접촉하지 않죠.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및 교차교합 인공구치 배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해부학적 구치를 이용한 치하 배열 시에도 이제 기능할 때 의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통상적인 보상성 망곡을 부여하여 양식성 균형교합을 이루도록 해주거나 하악의 최후방 구치 혹은 그 후방의 경사로를 형성하여 사점 균형을 얻는 방법입니다. 보상성 방법을 부여하고 비해부학적인 치하를 배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악의 후방 부위에 경사를 형성하여 의치의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악 최후방 구치를 경사시켜 의치의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공치 배열을 설명 보시겠습니다. 우선 하악 잔존치 조제의 측면의 치조제의 능선과 평행한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후구치 삼각의 측면에도 구용기 높이 3분의 2 또는 2분의 1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전치부 인공지하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먼저 배열합니다. 이때 수시 피계량을 작게 설정합니다. 전치부가 배열되면 하악 견치의 원심부와 하악 모형 구용기의 측면에 그어둔 표식과 연결하며 가상교합 평면을 설정하고 구치부 치하를 배열할 때 참고합니다. 다음은 13-6. 자, 왼쪽에 사진 보시면 구치부의 배열은 하악 치열부터 배열을 시작하는데 하악 모형의 측면에 그어진 치조제의 능선의 평행선을 관찰하면서 합니다. 이때 배열된 구치부의 교합 평면은 견치의 원심우각과 이어지면서 치조제의 능선과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리 표시해둔 가상교합 평면은 참고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하악 제1소구치는 약간의 협축을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3-8 사진을 보시면 하악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는 잔존치조제 상태가 가장 좋은 부위이며 부위에 배열하고 치조제 정선 위에 중심부가 위치하도록 합니다. 구치부와 이제 교합면은 협소적으로 경사시키지 않습니다.
하악의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는 잔존 치조제 상태가 가장 좋은 부위에 배열하고 치조제 정선 위에 중심부가 배열하도록 합니다. 구치부의 교환면은 협소적으로 경사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전 측방 운동 시 의치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하악의 최후방 부위에 왁스를 쌓아서 발랭싱 램프를 형성합니다. 전방 및 측방 운동을 시켜주면 상악 최후방 구치의 원심부에 의해 이 발랭싱 램프 왁스 위로 활주로가 기록하게 됩니다. 보시죠. 다음 13-12 사진을 보시면 그 상악 치열의 교합면에서 관찰하면 제1소구치는 약간 협측에 위치해 있고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는 저작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14-23번 측방 운동 시 작업축을 보면 구치부가 위계되어 있으나 전치부의 양측 발랑싱 램프의 접촉에 의해 균형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측방 운동치 균형축을 보면 역시 구치부가 위계되어 있으나 전치부 및 양측 발랭싱 램프의 접촉에 의해 균형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15 전방 운동 시 전치부 및 양측 발랭싱 램프의 접촉에 의해 균형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교차교합 인공지별 교차교합 관계인데요. 상하 치조재정 간의 근선이 스프링면과 이루는 각도가 80도로 잡으면 교차교합 관계라고 합니다. 예. 상악 구치부가 상실되면 치조골은 내상 방향으로 하악 구치부의 치조골은 외하 방향으로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흡수가 진행됨에 따라 상악은 점점 좁아지고 하악은 반대로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볼 수 있죠. 예. 다음은 상악 치조재정 간의 근선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80도보다 작으면 전목력이 유지력보다 크게 되고 위치는 탈락하게 됩니다. 이때는 교차교합 관계로 인공치아를 해야 합니다. 악관계가 교차교합 관계일 때 정상배열에서 작용하는 전목력 F는 교차교합으로 배열하면 F로 F-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위치상의 내측으로 평하여 위치의 안정과 유지력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치아 선택 및 배열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뮬러 그리고 지시법이 있는데요. X교차법에는 뮬러법과 지시법이 있습니다. 뮬러법은 치열의 크기 차이로 인한 교합 보조화로 상하악 구치 간의 감합의 관계가 군함식적으로 한 교두시 어긋나 있어 교합면을 수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시법은 상하악 제1소구치를 제외한 상하악 구치 간의 감합의 관계를 역으로 함으로써 교두대와 및 열구의 대합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다음 교차교합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잔존 치조제 앞궁의 크기에서 상악이 현저하게 작고 하악이 큰 비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치조정강선의 법칙에 따라 치아를 배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른 경우의 형의 공간을 확보하고 의치의 안정을 및 기능의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교차교합배열입니다. 교차교합배열은 교합면과 평면과 치조 정관선이 이루는 각이 80도 이하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때 응용합니다. 전치부는 심미적인 관점에서 배열합니다. 하악 소구치로서 상악 제2소구치를 이용할 때는 하악 견치의 절단면보다 약간 낮게 하고 잔존 치료제 경사도에 따라 전후방 쪽으로 보상성 망곡을 부여하여 배열합니다. 측방 망곡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강하게 해줍니다. 옆에 사진 보시면 상악 구치부에 배열한 하악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는 하악 구치부에 배열한 상악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와 교합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열합니다.
이때 피계 관계는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하악구치부의 최후방에 배열하는 하악 제1소구치는 공간이 충분치 않으면 제외합니다. 밀러법은 이제 지시법과 비교해서 상하구치부에 배열되는 하악구치부의 하악 제1소구치가 추가되므로 하악구치부에 배열되는 상하구치부 치하에 대한 교합관계가 약 1치알씩 원심축으로 어긋나게 되어 교합 조정이 불가피하게 합니다. 이제 밀러법으로 이제 배열한 사진을 보시면 13-27 밀러법으로 이제 배열할 때 교차 교합 관계 치열공의 크기에 비해 수평적 피계 정도가 상악 구치부의 그 근원식폭 등이 적절한지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